안녕하세요. 마공영 최윤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계셨죠? 강의를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기운 내셔서 마지막까지 힘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쌤이 말했지만 이 기초 강의가 제일 길고 좀 이렇게 세세히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강의가 좀 길었던 거라고 했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알았죠? 이것까지 들었으면 진짜 수고한 거예요. 이제 한 2강, 3강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부분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볍게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사실 크진 않아요. 문법 쪽에서는. 하지만 여러분이 독해 쪽에서 끊는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문법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흘리실 이유는 없으시고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볍게 들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일단은 제목을 한번 볼까요? adverb clause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 있다? 부사절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선생님하고 할 지시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무엇이다? 쌤이 지난 시간에 우리 형용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명사와 관련된 거 쌤이 여기다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형용사 관련된 접속사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 뭐야? 부사절이에요. 이제 부사와 관련된 걸 하게 될 텐데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접속사가 바로 누구라고?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왜냐?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그런 대시나 의문사처럼 생겼거나 whether if와 관계되는 것들이 형용사와 부사에도 넘어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살짝 잡아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명사와 관련된 것 중에 선생님이 일단 절만 볼게요. 절을 봤을 때 우리가 3개로 나눠 셈이 대시라는 게 있었고 셈 좀 빨리 쓸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안다는 전제하에 whether가 if와 관련된 게 있었고 의문사 중에서도 명사처럼 생긴 의문사가 있었죠. 바로 who와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이 뭐처럼 생긴 게 있었다? 부사처럼 생긴 의문사도 있었죠. 그쵸? 그게 바로 where과 관계되는 요런 놈들이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해석이 어떻다라고 그랬다? 각각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whether이면 인지 아닌지, who이면 누가라고 해야 된다 그랬고, 그다음 where이면 어디에라고 해서 그 문장 내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디로 넘어가면 형용사로 넘어가게 되면 해석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일로 넘어갈 땐 앞에 누가 있을 것이다. 명사. 그렇지. 선생님이 안명사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나온 애들이 얘네들 중 몇몇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은 곁다리 역할만 할 뿐이지 해석은 없다라고 했죠. 그럼 누가 오나 한번 기억해볼까? 얘 여기 있는 대시 어디로 넘어가? 일로 들어가시죠. 그렇지? 그래서 대시라든지 아니면 후라든지 아니면 또 누구 있었어? 훔이나 후주 같은 거 있었죠. 그치? 안명사가 누구인 경우? 사람인 경우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다음 사람이 아닌 사람 이외의 놈들 즉 동물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바로 여기 부분이 나왔어. 아이고. 이 중에서 누가 나왔다? 위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그리고 또 있었지. 그치? 안명사가 이번에는 사람 사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장소라든지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 나올 때는 바로 여기 있는 where이라든지 아니면은 when이라든지 그치? when 앞에서는 장소가 아니라 때겠지.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쌤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의 패턴이 일로 그대로 들어갈 거라 그랬죠? 그렇담. 하나가 남죠. 바로 누가 남는다? whether if라고 하는 놈이 남게 되지. 그치? 선생님 그대로 일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 whether if는 이제 어디서 나온다? 바로 오늘 할 부사절 접속사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뜻은